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프리 오늘 3회째 여러분들과 역시 함께하기 위한 우리 수학의 애정남 김규호입니다. 자, 우리 1회, 2회 방송이 나가고 많은 학생들이 참 수학에 대해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내를 해주시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방송을 이제 보시고 주위에서 또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각자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선생님부터요. 안녕하세요. 수학을 사랑하는 수덕후 김성우입니다. 저는 수강후기에서요. 특히 저는 뭐 수학 교사가 되려는 학생인데 이 방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학생을 수강후기를 읽고요. 정말 이 강의 찍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 역시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생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다. 저한테는 많이 뜻깊고요.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다양한 걸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빠르고 더 높은 수학을 추구하는 수학의 하이웨이 이한주입니다. 저도 이제 수강후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찍으면서 80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와, 굉장히 긴 시간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너무 집중할 수 있을까, 길지 않았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했다는, 보았다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나만 이렇게 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보람차고, 이 시간을 정말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강의를 우리 학생들에게 찍어주고 싶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마이다스 손광균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봤는데요. 수강 후기에 보니까 예능 프로 같다라는 평을 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선생님들은 어디를 봐서도 예능을 못할 것 같아 보이시죠? 근데도 이제 학생들이 재밌다고 느낀 거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들이 어색해 보이는 그 가운데 생기는 밸런스.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재밌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능은 머리를 비우기 위함이고, 세모풀은 머리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강평이 또 시청 소감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글들이 막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능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솔직히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긴장도 되고 앞에 나가서 문제를 푸는데 저도 막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앞으로 우리 좀 더 자연스럽게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교사도 만들고, 그죠, 여기서.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또 이 프로를 보고 수학 공부만 하는 건 아닌가. 이 영어도 해야 되고, 영어는 또 우리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우리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수학에 푹 빠져버리면 이게 어쩌나, 또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송광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이제 머리를 채우러 가야 되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송광균 선생님께서 문제를 또 준비해 주셨고, 저희도 또 그 문제를 열심히 풀었고,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열심히 한번 이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균 선생님 문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이렇게 쳐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이 문제는 작년 6월에 실시했던 30번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30번 문제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앞으로 봐야 될 시험 중에 6월 평가원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번을 기준으로 6월 30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30번 문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준 값하고 fx가 같다. 이건 우함수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구간의 길이가 정해진 가운데서 ft를 적분한 값이 사인 함수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0하고 2분의 a 사이에서도 이 fx가 정해져 있어요. 이랬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그대로 풀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문제를 좀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었어요. 그리고 fx가 우함수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구간에서 적분한 함수를 줬는데 앞에는 삼각함수였는데 저는 지수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의 a까지에 대해서 fx가 정해지고 마찬가지로 abc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뭘 묻고 있느냐면 우선 우함수라든지 기함수의 의미를 아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적분할 때 우리가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미분 가능이면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정 구간, 조그만 구간에서 함수를 줬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구간까지 함수를 유추할 수 있는가. 자, 요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문제를 만들 때 작년 시험하고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선생님들은 이 푸시는데 너무 창의적으로 많이 풀어가지고 제가 도리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도 다른 선생님들의 풀이를 좀 보면서 옆에서 구경 좀 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그 시험 준비,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우리 김성주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제가 느낀 감상을 말씀드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손 선생님이 이런 문제 변형했는데 한번 이걸 가지고 해보자, 한번 풀어봐라 라고 보내주셨을 때 딱 처음에 파일을 열고 저는 사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계속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사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함수입니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나누기 2까지. 그쵸? 이거는 내가 이걸 y라고 놓으면요, 이 함수는요 대표적인 y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함수는 되게 유명한 함수다. 저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도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함수냐면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 집안인 베르누이 형제들이 과연, 그렇죠, 현수선의 방정식은 포물선과 같은가 다른가, 그렇다면 다르다면 어떤 방정식이어야 하는가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얻어진, 그렇죠, 현수선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함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날 이후부터 상당히 대중적이 된 어떤 함수인데 요 함수는 사실 대학 수학에서는 하이퍼코사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왜 하이퍼코사인이라고 불리우느냐? 이게 코사인하고 비슷한 성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미분하게 되면, 자,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의 x제곱 가운데 있는 부호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걸 하이퍼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이퍼코사인, 이걸 하이퍼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성질들이 사인, 코사인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래 문제에서는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로 디자인된 문제였지만 사인, 코사인과 상당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이건 얼마든지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이 문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올 게 나왔구나, 역시 문제를 많이 만드신 내공이 있는 분이라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저는 그래서 무릎을 탁 쳤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걸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 처음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A라는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까지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라는 조건을 보고 F라는 함수가 우함수구나. 여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함수라는 것이 Y축에 대한 대칭함수다. 네, 이건 뭐 그렇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방향이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자, 보자. 이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 이 추가적으로 주어진 조건은 일단 차지하고라도 이 두 가지 조건만을 이용해도 A 값은 분명히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적분으로 주어진 힌트죠. 근데 정적분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땐 그 정적분의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넣어서 상수 하나를 구해내는 건 아마 많은 이런 유사한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의 x자리에 어떤 값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모르는 상수 a를 구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착안했던 거죠. 이 f가 우함수다라는 걸 괜히 준 게 아니다. 약간 기하학적으로 착안을 해서 자, f라는 함수가 우함수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것이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식, 나라는 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a를 잘 구할 수 있는가? 그건데 f가 우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f의 정적분의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일단 깨끗하게 빼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해 봤어요. 자, x에서 x 더하기 a까지 ft dt가 자, 2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인데요.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그러면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의 양변을 똑같이 x로 미분하자. 자, 이렇게 양변을 미분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좌변의 경우는 fx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변의 경우에는 자, 2의 x 더하기 1제곱을 x로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 더하기 1제곱 될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요거 미분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제곱에 요 마이너스가 내려와서 그렇죠. 가운데 있는 부호만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이런 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도 보시면 이 식이요. fx 더하기 a에서 fx를 뺐어요. 그러면 x에서부터 x 더하기 a라는 이 두 값 사이의 길이가 x에서 x 더하기 a까지 그 구간의 길이가 딱 a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 이 문제가 a라는 상수를 구하는데 나한테 효과적이 될 것인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이 구간의 길이가 a인데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가 a인데 이게 우함수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값과 이 값도 y축에 대해 대칭이 되는 그런 값을 넣어야 그렇죠. 이 식을 가라는 조건하고 엮어서 심플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러려면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여기는 2분의 a여야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여야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f 2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빼기 f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에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그렇죠. 이 값이 0이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값이 0이냐? 보세요. 우함수니까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값끼리 빼는 거니까
0이어야 된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걸 얻었다면 아 그래 그렇다면 결국 이거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시면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두 값은 서로 그렇죠 역수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2의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걸 내가 t라고 놓겠다. 그렇죠? 그럼 지수를 t라고 놨으니까 t는 0보다 큰 값일 거야.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아 결국 t 마이너스 t분의 1이라는 값이 0이 된다는 소리구나. 그래? 그렇다면 양변에다 t를 곱해서 t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소리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양변에 t를 곱해서 네 그러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t가 양수다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시작했으니까 t가 1인 경우만 가능하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t가 뭐였습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2제곱 더하기 1 이게 1이라는 소리구나. 그런데 1이라는 것은 2의 0제곱이라는 소리구나. 자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이 0이라는 소리구나. 따라서 a가 2구나. 이렇게 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저는 이 문제 풀이를 제 풀이 말고 다른 선생님 걸 푼 걸 보면서 아 진짜 야 세상을 내가 너무 뭐랄까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내 것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야 내가 정말 우물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왜 그런 걸 느꼈었는지 여러분들도 꼭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풀이 자 A를 구하는 다른 풀이를 다른 선생님이 한번 이한주 선생님께서 한번 제가 먼저 할 겁니다.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너무 다 풀이가 다 좋은데 달라서 네. 예, 고맙습니다. 기호 쌤이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풀이를 해주셨고 지금 우리 김성훈 선생님께서도 좋은 풀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드는 거하고 여기 이 문제를 푸실 때도 이 0이 나왔으니까 그죠? 0이 나왔으니까 그냥 요 식을 좌변으로 넘기면 지수만 같아지면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여기 있는 요 식이 요거랑 같아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굳이 치환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하면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저희가 뭐 이미 짠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뭐 이렇게 다 하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짠다. 너무 티가 났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훈 선생님께서 이런 어떤 성질적인 걸 많이 생각하셨다면 지워도 될까요, 선생님?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X자리에 내가 우함수라는 성질을 알았고 X자리에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대부분 우리가 A를 구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값을 대입하려고 했는데 그 값이 물론 A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A가 포함되어 있지만 순수한 상수를 대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한 수가 당연히 값을 제일 좋게 만들 수 있는 수가 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X자리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이 두 식은 성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x자리에 0이 들어가도 x자리에 0이 들어가도 이 식은 성립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이라는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니? 왜냐면 ft라는 함수가 이 밑에 있는 식에서 보면 그죠? 0에서 2분의 a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자리에 이 함수를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구간을 분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나에게 이 f가 우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가 이 구간 안에서 이 함수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우함수인 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0에서 a까지 이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ft dt의 값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ft dt는 내가 뭐 무슨 수를 알아낼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상수만 생각을 한 거고 그 상수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 값은 어떡하지? 라고 보니까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a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 물론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얼마인지는 난 모르지만 x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도 저 식은 성립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나의 식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a를 대입해 보면 여기 나오는 식이 2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의 목표가 이루어졌다. 나는 두 개의 이 두 개의 방정식 등으로 두시고 이 방정식을 양변에 2의 a제곱을 곱해서 푸시면 예쁘게 인수분해가 돼요. 아주.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방법을 생각했고 아까 김성우 선생님께서 뭐 수학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그럴 수 있는데 자기의 이 멋에 취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풀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제일 처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다 이렇게 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자리가 있는 거고 더 많은 이 한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과연 또 우리 문제를 출제하신 우리 송광균 선생님께서는 과연 어떤 또 뜻을 갖고 계실 수 있을까?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감춰진 숨겨진 세계. 선생님 좀 앞으로 한번 나와서 한번 또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 문제를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풀이가 더해지니까 이게 정말 날개를 단 것 같군요. 저는 이제 지금 이 방법을 가지고 너무 좋죠, 이 방법들. 저는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싫어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시험 끝나봐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내가 제일 좋은 풀인지 아닌지는 끝나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제가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또 그 방식대로 안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생각이었냐면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 함수가 연속성은 보장될 거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좀 써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 성선생님께서 미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식을 만들어냈느냐면 f에다가 x 플러스 a에서 fx를 빼준 요 식이 2의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양변을 미분해서 요 식을 만들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을 우리는 요렇게 f의 x 플러스 a를 요렇게 만들어준 거죠. fx에다가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요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x의 범위가 0하고 2분의 a 사이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에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까지라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우함수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a와 2분의 a 사이에서 이때 요 fx가 뭐가 나오냐면 b에다가 2의 4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x승 하고 c에다가 2의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승이 된다. 요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x가 요 상황이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 x 플러스 a 요 x가 요 상황일 때는 x 플러스 a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는 요 값은 요렇게 2분의 a와 지금 요 식에다가 a를 더한 거죠. 여기다 더해버리면 2분의 3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 값을 다시 여러분들이 x 플러스 a를 t라고 놔버리면 얘는 뭐가 되냐면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 여기 넘어가서 f의 t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여기에 t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요 t-a는 어떠냐면 지금 여기서 t는 요 값을 우리가 t라고 놨기 때문에 2분의 a하고 2분의 3a 사이의 값을 갖게 되죠. 그 대신 여기는 요 값은 a를 빼버리기 때문에 요 값은 이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근데 요 사이에 대한 함수 값은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요거. 그래서 여기는 요 값 대신에 b에다가 이렇게 4하고 2죠. 자,
자, 2에다가 4에 여기에 우리가 t-a를 대입하고요. 자, 플러스 2에다가 여기 대신 마이너스 4에 또 t-a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에다가 2에 이렇게 t-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에다가 t-a 이렇게 써주고요. 플러스 2에 저 뒤에 있던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요 값은 t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뭘 한 거냐면요. 우리는 이미 주어진 조건이 마이너스 2분의 a하고 2분의 a 사이에서만 함수가 주어져 있지만 그럼 2분의 a를 넘어가서는 어떻게 될 거냐? 바로 2분의 a하고 2분의 3a에서는 함수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얘를 더 확장을 하면은 또 여기다가 또 여기를 한 번 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또 2분의 3a하고 2분의 5a 사이에서의 함수값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영역에서 함수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요 사이에서는 이렇고 여기 사이에서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둘이 어디서 만나냐면 요 2분의 a라는 점에서 둘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속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a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여기다가 2분의 3a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같아지겠죠. 2분의 4a를 넣어주면 너무나 예쁘게 앞부분이 깔끔하게 없어지고요.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바로 a가 2라는 것은 바로 금방 구해져 버립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넣어서 계산해보면 너무나 심플하게 없어져 버리고 요 뒤에 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 값이 0이 돼 버립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주면요. 2분의 a 넣어주면 그러니까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에다가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건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 마이너스 1 요 값이 0이 된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지므로 결과적으로 a는 2가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앞에 두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문제의 풀이도 중요하지만 또 함수를 지금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우리는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뒤에 있는 값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라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로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2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대한 함수값만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뒤쪽에 있는 뭐 f의 10의 값을 구하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뒤에 함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면 전혀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어려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풀이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예. 가장 또 좋은 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능이나 어떤 문제들을 풀어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해왔던 그러니까 식 자체가 되게 새롭긴 하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 어떤 구간의 함수를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 구간의 함수를 가지고 미분 가능성을 파악하라는 것은 결국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보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그 경계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경계의 그 구간을 찾아가는 것을 정적분의 식으로 표현해 주었다라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줄 때 구간을 나눠준 그런 문제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단순히 함수가 좀 복잡할 뿐인 거고 주어진 조건이 다를 뿐인 거지 우리가 풀었던 기본적인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개인적으로 제가 푼 줄수로 봐서는 제가 푼 게 더 짧을지 모르겠지만 송강균 선생님께서 하신 풀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그냥 A 값만 빨리 구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게 많다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이 풀이를 모르면서 이 문제 다 알았다라고 착각하면 참 그렇죠. 부끄러운 건데, 네, 저도 정말 이 풀이 보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더 연습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A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한테 기회를 안 맞습니다, 주시네요. 맞습니다. 또 우리 저기 하이웨이 우리 또 이 하이웨이 이 지금까지보다 아주 뭐 몇 배 더 하이웨이한 그렇죠. 예, 아주 왜 대단하신 하이웨이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냥 넘어갔다가 난리 날 뻔했네요. 그러자 우리 이한준 선생님 한번 그러면은 저도 한번 나가서
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송강현 선생님 마지막에 여기다 t에다 2분의 3의 1을 대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분의 A.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2분의 1. 그거 2분의 3이라 했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아, 예. 예. 2분의 A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실 이 함수를 이렇게 확장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신선했었어요. 와, 이렇게 함수가 늘어나서 실수 전체에서 결국 이렇게씩만 줘도 실수 전체에서 fx가 밝혀지게 되거든요. 구하려고만 구할 수가 있어서 혼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2분의 3회부터 2분의 5회까지도 구해보고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뒤쪽에는 여기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계속 함수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랬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풀이가 많아서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약간의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학적인 풀이를 하는 거라고 좀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 나조건에 좀 주목을 했고요. 이 좌변에 있는 함수하고 우변에 있는 함수가 같은 함수인데 우변에 있는 함수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2의 x제곱은 지수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함수니까 둘을 더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해서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요 우변에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x 대신 x 더하기를 대입한다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x축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이 함수를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면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면 여기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에서만 극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조건에서 결국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니까 이 함수도 마이너스 1에서만 극소가 돼야 되는데 fx 자체가 가조건에 의해서 y축에 대한 대칭 우리가 이제 우함수라고 부르는 그래프 개형이 나오니까 이제 fx 그래프는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아래로 볼록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x부터 x 플러스 a까지 a만큼만 정적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부터 a까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적분을 한다고 할 때 언제 가장 최소가 될 거냐.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잘 알고 이게 a만큼만 적분을 해가지고 최소가 된다면 딱 가운데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여기 가운데에 있을 때 딱 구간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뭐 중점을 잡았을 때 원점에 있도록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가장 정적분 값이 작게 나올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극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서만 극소가 되니까 우리 나조건의 좌변의 식에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극소가 되려면은 이게 이쪽이 마이너스 1인가 이쪽은 플러스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a는 그냥 2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서 우변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에서만 극소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만 극소가 돼야 되는데 이 대칭이 되는 선을 중심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은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A값을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산은 좀 많이 안 하고 아이디어만 잘 잡으면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학생들이 이 풀이를 보고 할 말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 글자인 것 같아요. 헐. 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저렇게까지를 생각하시는 학생은 꽤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라는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학생들이 할 때가 있는데, 저도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하나를 배웠으니까 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자기간에 그 선생님들이 푸는 걸 보면 화려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저런 생각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게 많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휘되기 때문에 우선 창의성을 그 욕심을 내기보다는 많은 걸 듣고 배우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주쌤 프리에서 조금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에 나가서 좀 저는 전 정말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 프리를 보면서 이건 뭐 거의 탐정 수준이구나. 중령 탐정 이한주. 네. 하이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서 막 남들은 풀고 있는데 그냥 하이웨이로 빵 풀어 버린 거죠. 예, 그냥 한 방에 생각해서 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죠? 이거 정말 그 대단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게 만약에 이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 풀이도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y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 0과 2분의 a에서만 정의된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b와 c를 제외하고 나서 요 부분을 생각하면 요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함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b와 c가 어떤 상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B값과 C값이 모두 다 음수가 돼버리는 경우에는 요 생각이 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생각도 저도 조금은 했었는데 그걸 약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저것이 x 이퀄 마이너스1에서만 극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아마 극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극소가 되기 때문에 저것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그 보장을 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B와 C가 동시에 다 음수는 아니게 될 거다라는 것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가 이제 A의 값을 구했는데 우리 A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죠. 예, 우리 이제 A를 구한 게 거의 시작인데 물론 뭐 시작이 반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한 반 정도 왔으니 거의 다 해가긴 한 건데 마지막 우리 진짜 잡을 위한 나머지 풀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종훈 선생님께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하셨으니까 제 풀이 방식으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풀었던 과정에서는요, 사실 A 값이 2다라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사실 이 조건은 전혀 사용도 안 했죠. 왜냐하면 지금 요 두 가지 조건만으로 A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해진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나와 버렸으니까 사실 저는 이 조건, 주어진 조건은 이제 B값, C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B라는 값, C라는 값 자체가 여기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B값, C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건드려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 문제를 맨 처음에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는 상수 2개를 구해야 되는 어떤 문제다. 그렇다면 그걸 구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씩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2개씩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네, 그거를 일단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이 맨 처음에 주어진 이 조건이요. 자, 인테그랄 x에서 x 더하기 a까지 ft dt. 자, 요게 2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걸 묶어서 더하기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미분한 것, 그게 뭐였냐면요, 아까 fx 더하기 a 마이너스 fx는 자, 2의 x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제곱. 자, 그런데 사실 아까 a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식을 써버렸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보고 이제 B와 C라는 걸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도 풀이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fx라는 신기한 함수가 그렇죠? 이 fx는 그 다음에 나온 이 조건이 b 뭐 2의 4x 제곱, 네, 2의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c의 2의 2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제곱.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게 0과 2분의 a에서만 정의된 함수다. 요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잘 이해해서 해결하느냐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f라는 함수 자체도 우함수고 그쵸? f라는 함수가 우함수라고 문제의 조건에 줬고 이 함수 자체도 우함수거든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이 함수 자체도 우함수고 f가 우함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0과 2분의 a에서 요렇게 성립한다라고 문제에서 줬지만 우리는 그걸 확장해서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까지는 문제없이 얘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결국 b랑 c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식과 이 식을 연결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나는 a가 이미 얼마인지를 구해냈어. 하지만 이 두 개를 연립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구해야 될까? 그렇죠. f라는 함수의 적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건드리지 않은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건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하는 것.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미분하게 되면 다시 나오죠.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이게 그렇죠. 같은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은 함수가 나오게 되더라도 자, 이 부분은 같다고 할지언정 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걸 적분하는 경우와 미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함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생성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예요. 즉 자, x에서부터 x 더하기 a까지 자, 이걸 적분할 거고 자, 요걸 이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함수를 미분해서 이 세 번째 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쓸 거예요. 이 x에다가 나는 뭘 넣을 거냐? 이 x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을 건데 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을 건데 아까 a가 2입니다라는 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나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몽땅 다 넣을 거란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ft dt는 자, 2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2의 0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의 0제곱이 되죠. 그렇죠? 2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식에다가도 x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겁니다. 그렇다면 f 프라임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a면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네, 요게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자, 요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똑같은 결과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된다는 거죠. 그죠? 나는 알아야 되는 값이 B, C. 그렇죠. 두 개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하면 B와 C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구할 수가 있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저 함수를 이제 여기다 넣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이 범위 안에서는 fx가 이렇다라는 걸 내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에서 적분하는데 그렇죠. 이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도 범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집어넣고 나면요. 이제 저걸 적분해야 되는 게 생기는데요. 자, 저 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2의 4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x에 적분을 하게 되면 그렇죠. 4분의 b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네, 부호가 네, 중간 부호가 네, 감사합니다. 요 적분하는 과정에서 중간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의 c에 2의 2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2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네. 잠시만요. 어디? 네.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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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네, 내가 뭘 실수했는지. 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미분을 할 건데요. 저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4가 나오죠. 4b에 2의 4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x.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면요, 정말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자, 2c에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미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된 식에다가, 그죠? 이게 이제 f 프라임 x죠? 이게 f 프라임 x입니다. 자, 그럼 이 f 프라임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뺀 것이 2가 된다라는 걸 사용할 거죠. 그죠? 자, 근데 네. fx가 미분한 함수가 기함수니까. 그렇죠. 네네. 네. 마지막으로 이걸 우직하게 다 푸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풀어도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조금 더 머리를 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우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줬거든요. 그렇다면 f라는 함수의 적분된 함수, f라는 함수의 미분 함수, 이 함수는 어떤 함수죠? 기함수죠. 기함수. 그렇죠? 기함수죠. 네. 네, 이 부분은 상수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네, 그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상수 때문에 기함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함수라는 건 확실하죠.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f 프라임 1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각각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f 프라임이 기함수라는 건 확실하니까 얘는 2배의 f 프라임 1과 같다. 이걸 활용하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이 주어진 식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넣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fx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x라고 했을 때, 이 f 프라임 1, 그게 얼마가 된다? 이 값이 2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b 값과 c 값을 구하는 건 이제 산수만 남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요, b 값 같은 경우는 2의 4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제곱 분의 1. 자, 그리고 c 값의 경우에는요, 2배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제곱 분의, 자, 5.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a 값은 아까 2 구했고요.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제의 마무리를 하게 되면 a, c를 b로 나눈다. 그래서 똑같이 정리하게 되면 m 값이 5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저는 해결했습니다. 자, 요 풀이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너무 잘 푸셨고요. 그냥 짤막한 멘트 하나만 더 해드리면, 저는 문제를 볼 때 처음에 여기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힌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f를 미분해서 도함수까지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를 미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거의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한다는 발상을 저 문제 속에서 약간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분해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식 하나 적분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하나 찾아내고, 요 식에서 또 하나의 조건식을 찾아내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계신 김에 거기 그 위에 식도 밑에 있는 것도 도함수가 기함수라는 걸 이용했듯이, 네. 그것도 그냥 f가 우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0부터 2까지 이렇게요? 0부터 2까지로 계산하면 네. 조금 그렇죠. 계산이 더 저는 간단해질 수 빨라질 수 있지 있었겠죠. 않을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b를 좀 잘못 쓰셔가지고 요게 마이너스고, 혹시 이제 학생들 직접 계산해 볼 테니까요.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예, 예. 네네네,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저렇게 된다고 잠깐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고 죄송합니다. 네, 학생들 중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아니 뭐라 그럴까 아 그거 그래도 되나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딱 이렇게 한정된 정의역 안에서 주어진 함수인데 지금 그걸 미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1이라는 값은 이 주어진 정의역의 끝이에요. 그런데 끝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 미분한 함수에다 1을 이렇게 막 집어넣어도 되느냐? 근데 요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생각을 기피한 학생들 중에 문제 제기를 한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말로 문제를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 말이 있으면 f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이 정의역이 1에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1에서도 미분은 가능해야 되니까 넣어야 되고 좌미분계수가 결국은 그 미분계수와 같아야 되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는데도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이고 뭐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앞에서 너무 긴장. 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시험 보다 보면은 당황되시는 순간 많고 그런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실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일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부분까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송영 선생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풀어보셨는데 오늘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그렇게 별게 없는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 그 예쁜 풀이들을 만들어 주셔서 갑자기 문제가 막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몰랐었는데 이번에 문제를 만들면서 아마 EBS 내에서도 한 가지 논란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냐면 이 함수에다가 이게 항등식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 같은 걸 넣어서 이 a를 구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잠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풀었던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김성훈 선생님이 푸셨는데요. 거기서 어떤 풀이를 하셨냐면 여기다가 f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해준 얘가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다행히 이 경우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하더라도 얘는 f 2분의 a가 돼서 이쪽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0이 돼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나요? 2분의 a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2다. 자, 이러한 형태의 풀이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다행히 a가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30번 문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사인 함수가 나오다 보니까 사인 코사인처럼 주기 함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 a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그 문제, 자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느냐면 이 문제는 a를 굳이 0에서 2파이까지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족하는 a가 30번에서도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저 범위 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그게 아마 a가 3분의 5파인가 뭐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값인데 이제 항등식에서 a에 관한 식 a를 집어넣어서 a를 구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식의 어떤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어서 a가 여러 개 나오시는데 거기서 하나를 골라서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대충 제 의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체적인 상수를 집어넣었을 땐 관계가 없는데 A로 표현된 그러한 식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라고 네, 얘기를 그런 했다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한주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그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 x에다가 어떠한 상수값을 넣어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a가 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a를 대입해서 여러 가지 값이 대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일단은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a 값이 여러 개가 나왔다면 그 항등식을 만족하는 a는 그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건이 제한돼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A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될 수 있는 A를 찾았을 때 그 A가 반드시 항등식을 만족하는 A는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물론 그러니까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여러 개 중에서 정말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각각을 가지고 항등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딱 하나가 나온 거죠, 지금은. 그렇죠? 검증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나온 그 값이 그 항등식을 만족하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의 어떤 그러한 값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성함수의 연속성 같은 거나 불연속성을 따질 때도 어떤 후보자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러한 과정도 우리가 그런 것을 거쳐야 되지 않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런 A가 존재할 거냐, 존재성의 문제라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문제에서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범위에 있는 거라고 했고, 우리가 A를 집어넣어서 구한 값이 여러 개 나온다면 그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하다. 그건 논리적으로 확실하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면 걔가 우리가 답으로 인정하고 풀어도 논리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A 값도 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설까지 한번 쭉 구해봤습니다. 저도 우리가 거의 이제 1시간, 이 농도 시간 또 이렇게 분주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학 교사의 꿈을 가진 학생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갖고 나 힘들 것 같은데 또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김성호 선생님부터 문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도 이 원래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프레임에 딱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대신에 그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풀이를 보기 힘들어지는, 사실 원래 문제인 삼각함수의 경우에는 A라는 값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제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지수함수 문제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A 값을 구하는 방법 자체도 엄청나게 저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그냥 유형별로 문제를 정리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지라고 공부하는 것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했고요. 이 문제를 출제해 주신 손 선생님께 많은 존경을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유 선생님. 예,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풀면서 다양한 풀이를 같이 연구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촬영 들어가기 전에 문제 갖고 막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풍성해지는, 하나의 풀이가 아니라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것이 너무 좋고 신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냥 혼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수학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논의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것, 참 수학의 아주 묘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과 이제 이런 어떤 스터디 비슷하게 만들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수학 공부만 하면 그리고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성광현 선생님. 우리 이한유 선생님은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하고도 또 스터디 그룹을 만드셨다면서요? 네, 이거 저희 자극받아가지고 한번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한번 1차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사실. 하여간 이게 세상의 모든 풀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이미 나온 풀이의 딱 프레임에 갇혀서 그 풀이만을 고집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문제는 다시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스킬들이 있는데, 그 스킬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도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갈 때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지 마시고
한번 적어도 2가지 정도의 풀이를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또는 다른 친구의 풀이를 한번 보면서 서로가 그 비교하고 서로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공부를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학에서 이렇게 푼다라는 건 없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생님 이렇게 풀면 안 돼요라는 질문은 요즘에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학생들에게 그러면 저도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렇게 푸니? 그냥 가르쳐준 대로 풀어.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여러 가지 풀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고 아까 오늘 문제를 우리 출제해 주신 송광규 선생님께서 조금 이렇게 6월 문제와 워낙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아까 전에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 김성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더 다채로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창의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좋은 문제와 더 좋은 내용으로 선생님들도 열심히 준비해 오실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문제와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그냥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